네, 안녕하세요. 이번 MLDL 어드밴스드 발표를 맡게 된 김민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차에 했던 거는 프로젝트 개 고양이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NN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거였는데 자세한 거는 이동훈 님이 뒤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사물 탐지, 사물 추적, 이미지 분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사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게 될 MLDL 팀 산업공학과 이동훈입니다. 그냥 저는 이제 지금까지 스터디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전반적인 플로우랑 뭐 이제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초반에 다룬 주제는 이제 텐서 매니플레이션이나 베이직 ML, 즉 이제 뭐 다양한 다변형 선형외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텐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서라는 것의 모양을 이제 잘 다루는 것이 딥러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조작들은 되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스터디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텐서들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들, 함수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이런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비용 함수나 최적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이제 퍼셉트론, MLP,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퍼셉트론 단순히 말해서 이제 다수의 입력값을 받아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값이 이제 그 임계치보다 크면은 해당 요령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퍼셉트론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제 층을 이제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이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며 이제 이러한 은닉층을 이제 좀 더 깊게 쌓은 구조를 이제 D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MLP에서의 학습은 5차 역전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제 입력, 은닉, 출력 순으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 실제 Y값, 타겟값과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역으로 처음 순서라는 이제 반대로 출력층, 그다음 은닉층들의 이제 가중치들을 순서대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련 개념이 활성화 함수, 가중치 초기화, 과적합을 막는 드랍아웃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CNN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주로 이미지 데이터 위에서 일정 간격만큼 이제 필터를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에 각 원소값을 곱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각 원소값을 곱해서 해당 값들을 모든 더한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구조인 이제 합성급 연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제 CNN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윤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지 탐지나 인식 등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분야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제 크게 특징을 추출하는 합성 곱층과 이제 분류를 진행하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미지의 추상적인 특징을 이제 여러 관점에서 추출하면서 위치나 각도에 상관없이 각도에 무관한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학습해야 할 전체 매개면서의 수를 이제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이제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인 VGG나 레즈넷 등의 알고리즘이 어떠한 구조를 가졌길래 이제 어떤 구조로서 성능을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 그 DNN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이제 MLP 활성화함수 배치 정교화 등으로 DNN을 직접 설계를 하고, 패션 앤네스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이제 해당 사진이 어떤 종류의 이류인지를 이제 분류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증식이나 아니면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 불러와가지고 CNN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사전 학습된 그러한 뭐 우선 모델들을 불러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이제 전위 학습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에서는 지금 현재 파이토치로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텐서플로우로도 되게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프레임워크로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 진행될 스터디에서는 RNN이라고 부르는 이제 순환 신경망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공부한 이제 신경망들은 전부 이제 은닉층에서 활성함수를 이제 진앙값은 오직 출력층 방향으로 향하는 이제 피드포워드 신경망 구조로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앞으로 배울 RNN이라는 것은 뭐 이전에 메모리셀 출력값과 현재의 입력값 두 개가 이제 입력으로서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이제 시퀀스 즉 순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연어 처리, 음성 신호, 뭐 추가 데이터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데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NN 관련해서 스터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에 기존의 날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24시간 이후의 기온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스터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송가은입니다. 저는 이번 주 스터디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 세션 진도 관련 변경 사항과 스터디 진행 내용, 다음 스터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조원들마다 중간고사 및 시험 일정이 달라서 스터디 진도에 좀 차이가 생겼고 처음 계획을 세웠던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 원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스터디 진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종강 이후에 보충 스터디를 진행하는 대신에 스터디 진도를 한 주씩 미뤄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진도에 따라 스터디를 진행하고 공유하는 등 유동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스터디 진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와 같이 스터디 레귤러 미팅에서는 한 주간 학습한 내용에 대한 공유를 진행하였는데요. 모두 스터디 진도가 다르고 한 주씩 주차가 미뤄진 관계로 저번 주와 비슷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프런을 통해서 리액트를 학습하고 있는데 이번 주차의 스터디 내용은 투두앱 최적화를 위한 리액트 개념 부분에 대한 학습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 다뤘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저번 주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리액트의 훅 기능인데요. 훅은 함수 형태의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기술을 의미합니다.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문법이 어렵고 리로딩에 좀 신뢰성이 떨어지며 최신 기술의 적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의 단점들을 함수형 컴포넌트로 커버할 수 있는데요. 함수형 컴포넌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클래스 컴포넌트의 장점인 스테이트나 라이프 사이클을 직접 다루는 등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훅은 함수형 컴포넌트가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의미하며 리액트에는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즈 스테이트나 렌더링 직후 작업을 설정하는 유즈 이펙트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학습했던 개념 중 하나가 리액트의 불변성 특징인데요. 먼저 불변성은 값이나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액트의 상태가 불변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값이 변경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또 값을 수정하면 이전 상태와 바뀐 상태값이 동일해져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변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리액트에서 상태가 변화하면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이 되는데요. 리액트에서 리렌더링을 할 때 값 자체가 참조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참조값이 동일하면 상태값의 변경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값을 수정하면 이전 상태와 바뀐 상태의 값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서 렌더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를 좀 효과적으로 객체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불변 객체를 활용하는 등의 불변성 개념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리액트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투두리스트 지우기 버튼을 생성하고 목록 수정 기능 등의 추가와 관련된 투두 앱의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기능들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차부터 스타벅스 클론 코딩 발표를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성호님께서 섹션 두 번째 파트에 CSS 파트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터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까지는 섹션 4에서 5 부분인 넷플릭스 앱을 만들기 위한 API 키 생성, 배너, 내비게이션 바 컴포넌트 생성 등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조와 관련된 리액트 개념을 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콜론 코딩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 포터 부분에 대해서 정은선님과 박상훈님께서 발표를 맡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터디 페스티벌 발표를 맡은 정태윤 그리고 김민기 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스터디까지 저희는 인프런에 있는 김영환 님의 스프링 입문 강의를 완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감을 잡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터디에서부터는 스프링부터 AWS로 혼자 구현하는 웹 서비스라는 책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제 책의 1장에서 3장까지 각자 공부한 후 파트를 나눠서 랜덤 발표를 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4장은 이제 템플릿 엔진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구현하는 부분이라 자율적으로 각자 공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1에서 3장 공부를 통해 스프링부트와 JPL을 활용해서 간단한 CRUD 기능이 구현된 게시판을 만들었고 테스트 코드 작성의 중요성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서버를 올려서 확인해 보면 이제 이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게시글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게시글 조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게시글 수정 그리고 삭제까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멤버이신 수호님께서 이번에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GCP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인스턴스 생성도 해보고 우분투 서버를 실행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주셔서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확실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민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할 목표 분량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1장에서 3장 내용은 보통 이제 화면 교환과 이제 그 전에 그 강의 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이 책 내용 자체가 이제 5장까지는 구현이고 이제 6장과 7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배포를 위해서 환경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이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이제 로그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로그인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네이버나 이제 구글이나 이런 외부 사이트에서 끌고 와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랑 OAuth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구글이랑 네이버 로그인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는 이제 저희 이제 GDSC는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GCP를 써야 되는데 이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 AWS 자체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1년 동안 무료이면서 이제 기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AWS를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CP를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AWS로 인프라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이제 배포를 하려면 24시간 동안 이제 운영하는 서버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버를 구축을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할 이제 저장소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제 이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RDS를 제공하는 게 있어서 이제 RDS를 설치하는 걸로 이제 7장을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론트엔드 지금 스터디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지. 이게 잘려서 그래요.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스터디 기왕부터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오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구글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각 팀 프로젝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의 프로젝트 주차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개원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저희가 기존에 수요일 6시간이 5시 반인데 아무튼 간에 그때 격주로 원래 정규 세션이 격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비는 주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구글 미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현재 일정인데요. 이 어드밴스드 그리고 베이직 팀 멤버를 나눠가지고 네 팀을 총 구성했고 팀별로 플런 코딩을 하고 강의 내용 토대로 해서 그 앱을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앱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 팀 세션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또 뭐 난제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 내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앱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내용입니다. 이때 저희가 각 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팀은 7분 운동 앱을 기반으로 해서 달력 계획지를 만들고 또 신청 메시지, 그리고 다양한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앱 자체가 무슨 목강인형 같은 걸 이렇게 나가지고 좀 소박한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다양화시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이 한양대 내부의 그 실시간 트래킹 기능을 이용해서 그 지도 앱을 활용해서 이제 건물 이동 시 이제 한양대가 산이다 보니까 좀 많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때 최단 경로를 제공해주는 앱을 만들고 또 그 위치를 트래킹하는 앱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 해피플레이스 어플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학식 데이터를 받아온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세모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진행되는지 안 될지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분 운동 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력 기록지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구글 캘린더를 리퍼런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달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저희가 운동한 날과 성취도를 각각 체크를 할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칭찬 메시지가 뭐냐면 하루 운동 루틴이 있으면 그걸 클리어할 때마다 계속 칭찬 메시지를 팝업할 예정이고요. 또 개인의 운동 루틴을 좀 만들 수 있게 다양한 운동을 안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이미지가 마네킹 이미지인데 저희 앱에서는 좀 더 정확한 자세를 알고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진이나 GIF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의 프로젝트 진행 계획은요. 먼저 다음 주차까지는 7분 운동의 클론 코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 여러 기능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넣으면 좋을지 이제 회의를 한 후에 새로운 기능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7분 운동 앱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G의 빈식을 저희 저번 주차와 그다음에 이번 주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임수빈입니다. 우선 저희 저번 주차 5주차 스터디는 이제 확률론, 통계학, 그다음 파이토치를 배웠는데요. 확률론은 이제 그 확률 분포나 아니면 그 몬테카를로 샘플링에 그 대한 예제를 배웠고 그다음에 통계학에서는 그 무수의 최대 강도 추정법 예제와 그다음에 그걸 통한 정규 분포와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파이토치인데 이제 그 딥러닝의 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중 저희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이제 인공지능 그 AI 다지기 그 강의를 끝났고 그다음에 파이토치로 만드는 딥러닝 이론을 이제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을 지원해준 프레임워크 중 저희는 파이토치에 대한 강의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은 일단 수치 해석용인 넘파이와 그다음에 자동 미분이 되는 오토가드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함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부터가 되는 이렇게 자동 미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다음 스터디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수요일에 하게 됐는데 근데 수요일에 이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구글 미팅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울 것은 이제 파이토치의 모델 구성 요소와 그다음에 모델 관리 그다음에 이거에 관한 퀴즈를 배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